오영훈 지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모형안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읍면동별로 열리는 2차 도민경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당초 지난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찬반 갈등이 첨예해 추가로 지역단체와 원로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달 초로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어느 수준에서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모형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2차 도민경청회가 오늘 시작돼 29일까지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오전 10시 제주 벤처마루에서 제주시 동부 동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2시에는 제주 웰컴센터에서 서부 동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7시에는 조천읍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용역지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과 관련해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와 시, 읍면 기초자치단체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소집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를 열고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정하면 윤리특위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18회 2호 태우 축제가 28일부터 사흘 동안 2호 태우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제주 전통배인 태우를 바다에 띄우고 그물로 멸치를 잡는 행사와 원땀 고기잡이 체험, 해녀 횃불 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던 도내의 한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락이 아예 두절됐고 주식시장에선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중소기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지난 2016년에는 제주기업 중 최초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난 18일 직원 10여 명에게 구두로 돌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이후 해외에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회계 담당하는 직원분이 대표님이 3일 정도 연락이 되지 않고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구두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이 기업은 올해 제주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제주 테크노파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지난달 오영훈 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공개한 상장 준비 기업 10곳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에선 지난 11일 3,6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은 7일 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200원대로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코넥스 시장을 중심으로 100억 원대 부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회사 측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곳이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 기업은 이미 향토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제주도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최소 수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도 줄 수 없다며 유망기업으로 불리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실상 증발해버린 상황. 제주도의 상장기업 육성 정책에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목포 지역 일부 예술인들에게 수여된 대통령상 상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일부 대통령상 상장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위조된 상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인과 대한민국 국세가 찍힌 상장입니다. 지난해 2019년 목포의 한 예술인에게 수여된 것입니다. 또 다른 작가가 지난해 받은 상장입니다. 이 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 있고 이증을 대통령 상장부에 기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들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대상은 목포 지역 예술인 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일부 상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상훈 포털 사이트에 수여 기록이 없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쪽에서는 우리가 나가는 대통령상하고는 다르다. 그다음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이고 일부 확인했고. 경찰은 관련 예술인들을 차례로 불러 위조된 상장인 줄 알았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술인들은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미술대전 관계자가 상을 받도록 추천해주겠다며 인적 사항 등을 요구했고 이후 대통령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할 테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내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돈을 주고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예술인들이 경력 부풀리기 등 특정 목적으로 상장 위조범과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대통령 상장을 조직적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명품 수박으로도 불리는 양구 수박이 소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도가 높아 몇 년째 전국 도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확량도 많아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여름 과일로 인기가 많은 수박이 출하되기 시작한 양구의 한 재배 농가. 초록잎이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잎을 걷어내자 검은색 줄무늬의 커다란 수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구 수박입니다. 일정 이상의 당도도 나오면서 네네. 그 아삭함도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살아 있어서 무게는 10kg 정도. 일교차가 큰 날씨에서 자라다 보니 일반 수박보다 저장 기간이 2배 이상 깁니다. 당도도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식감도 뛰어납니다. 네, 이게 판매를 앞둔 수박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물과 비료 공급을 끊으면 당도가 최대 13브릭스까지 올라갑니다. 때문에 매년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때 수박 한 통이 최고 5만 원까지 올라가 명품 수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첫 출하 경매가는 2만 6천 원으로 평균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연이은 장마로 이달 말부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만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오면 다시 하만 가면 이기장 수박이 나와요. 제가 볼 때 양구 수박은 3만 원 이상 거의 4만 원 밑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기후변화 대응 장목으로 도입된 양구 수박의 재배 농가가 올해 처음으로 300곳을 넘었습니다. 올해 생산량만 해도 14,000톤으로 154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양구 수박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효자 작물로 제 몫을 해낼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이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길게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 있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곧 다가오면서 아침 출근길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에 대기 불안정이 더해지면서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로 비가 갑자기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북부 중산간과 남부 중산간 산지에는 오전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10에서 60mm, 중산간 이상 지역은 많게는 100mm 가까운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약을 반복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 레이더 영상 참고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0도, 동부 지역 29도, 서부 지역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장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 장마 전선의 위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도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시 오라동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강정동과 제주시 구자읍 등 모두 8곳에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수거한 우편물을 정밀 검사할 예정인데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발신지가 대만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공영버스 운영 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는 200억 원으로 재작년 160억 원보다 25%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버스는 제주시 43대, 서귀포시 33대 등 7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는 올랐지만 요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지로 제주를 찾겠다는 피서객들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국민 만여 명에게 하계 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행 예정지는 동해안권이 24.2%로 가장 많았고 제주는 10.1%로 바다 권역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는 2년 전 조사에서 20%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2%, 올해는 10%까지 떨어지며 서해안권에도 밀렸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제주를 찾는 전지훈련팀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전지훈련팀은 2,700팀에 4만 1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3%,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재작년보다는 5.9배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6만 5천 명을 유치하면 2,8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